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많은 분들이 진로 등 여러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에게 각 성향이나 능력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이고 그 생긴 능력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제 어떻게 생기고 능력이 생겼으면 어떻게 그걸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처우에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능력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인문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드러나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있는데 대개 드러나는 것들은 기능적 반복된 시스템에 드러나는 능력은 기술적인 성향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인문학적인 표현 쪽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알기가 어렵죠.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능적인 능력은 계속 반복하면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긴 도가 터가 하나 가지고는. 근데 이제 또 다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많이 해왔던 것들이 쌓여임에 의한 그 기운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란 말은 직업이란 말 쓰잖아요. 네 직업이 뭐냐? 그건 뭐냐? 네가 하고 있는 능력이 뭐냐? 이런 얘기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 업으로 난 이런 업으로 살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런 능력을 갈 수 있는 그 업을 지었지.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거지. 근데 세간에서 생각할 때 갖고 있는 그 보통의 그 능력이라는 이 부분에 드러나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하는 능력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이 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서 그 사람에 맞는 능력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사람마다 생긴 게 틀리잖아요. 그럼 생긴 게 틀리면은 생긴 대로 잘하면 생긴 대로 모양을 써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노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이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과거에 지어진 업력과 과정이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인연을 지은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도 있고 이런 형제도 있는데 이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누구는 저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본인이 글로 올 수밖에 없는 능력과 업을 지녔어. 그래서 그 업을 받아서 그걸 타고난 부모를 가지고 그 성향의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자기의 어떤 업력을 키워서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온 능력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은 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사고의 패턴에서 쓰임에 대한 조건과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쁜 거라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주어질 때 하는 걸 나쁘다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명상의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는 이 개념이 예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라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을 잘 쓰는데 칼을 잘 쓰면 식육점이나 이런 이 고기를 전적으로 만든 사람한테는 칼을 쓰면 배도 잘 가르고 뭐도 잘 가르고 이렇게 착착착 좋은 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조건을 강도질을 하면 같은 칼을 써도 나쁜 대로 작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같은 걸 쓰고 있어도 조건의 어떤 결과의 이 부분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또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을 잘한단 말이야, 수술. 응? 수술을 잘하니까 그것도 좋은 일을 하잖아.
같은 칼을 써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인 강도의 문창성을 띠고 나면 의사가 된다. 무슨 의사? 외과 의사가 된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하면 외과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정육점에서 그냥 칼을 든지 고기나 썰든지 아니면 그냥 나만의 강도짓하든지 뭐 무사로 가서 전쟁이 나면 조건이 장수가 되든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 능력은 달리 드러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계하게 되면 업력으로 주어진 것을 결정하는 게 되어버리잖아. 그러나 습기가 되었는 이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뇌의 가소성과 같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요 안에 있거든. 그래서 능력이란 이 부분은 어떤 능력을 지녔느냐, 어떤 일을 해나가느냐 하는 이 부분은 본인이 과거에 지어진 습기하고 부모로 다운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 생기는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과정을 갖추면서 자기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의 세상에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그 기준에 한계하는 부분이 결정된 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기준으로 능력이 있다 없다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하면 아유 능력이 없네, 한 번밖에 못했네. 근데 여러 사람 많이 하면 그래요. 능력 좋다. 여러 사람 막 데리고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태의 어떤 측정하는 판도 그 달라서 능력이라는 것도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작용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정시키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창의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냐 이 부분은 그 능력의 효과가 그때 적용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모로 받은 성향이나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주변과 조건에서 만들어진 환경에 의해서 작용되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현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각이 어떻게 이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뇌의 가소성 주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냐에 따라서 많은 능력이 바뀌기도 하고 변하는 과정을 겪겠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쟤는 그릇이 작아서 뭐 쟤는 그릇이 커서 이런 식으로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맞는 그릇이 작아서 크다 하는 건 뭐야? 쓰임새에 가면 작은 데 쓰임새가 있고 큰 것도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크다 작다는 비교해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우리는 능력이 크다 작다가 말하는 것이지 실적은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은 없어요. 조건과 어디에 맞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개발되고 창의적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 뭐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다 모이면 바다가 되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바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선행과 그 복덕이 쌓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은 거를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온다 그러면 절에 가도 조금씩 그때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작지만 나의 마음을 표시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쌓이거든요. 쌓이면 그것이 큰 곳으로 복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나중에. 그 나중에 굉장히 편안함을 알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큰 그것이 들어올 때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눈을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보살님들이 계신데 스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그러면 제가요 누가 300만 원을 기회를 탔는데 누가 와서 금방 알고 그걸 한 3개월만 불려주면 900만 원이 된다고 줬더니 소식이 없어요.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300만 원을 금방 900만 원 된다는 바람에 준 거지.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님의 사는 정도를 보면은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300만 원 별것도 아니야. 근데 거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게 목숨을 걸었어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생전에 베풀거나 크게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작은 것에 목숨을 건다 이 말이야. 그러나 평상시에 장에 쌓여서 베풀어보고 알아본 사람은 망해도 이래죠. 내가 옛날에 몇십억도 기증했는데 뭐.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습기에 주어진 부분에서 어떤 글을 가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의 척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들은 자신에게 되돌아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 보고 그걸 습기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것이 능력과 플러스 알파에서 환경과 조건에서 부여받은 것하고 어떻게 내가 그를 알아차리고 창의적 삶의 근무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더 개발되고 더 창의적으로 장식을 쓸 수 있는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이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마다 자기가 그걸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본인의 그 수행이나 또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의 인연 따라서 선이 증장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도록 자꾸 마음의 주변을 가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 가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냐, 그에 따라서 나의 발전과 모든 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소멸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증장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창의적으로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그 요소에 따라 다른 거거든. 일설에는 주크버크라는 게 청바지 입고 삼성을 처음에 왔다 그러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제안했는데 삼성이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 젊은 애가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만나자고, 회장 만나자니까 만나줘? 안 만나주지.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로 가가지고 오늘날의 주크버크가 됐다는데, 록펠러의 손자이기도 해요. 아마 록펠러가 만년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손자가 복덕을 받은 거로 봐야 되겠지. 인과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론자로 보는 것은 아니야. 왜냐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했으니까 무조건 부자지. 그런 뜻은 아니야, 이게. 그거 좀 달라, 그런 거구나. 그걸 주어줬어도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해. 예?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없으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능력이다. 또는 능력의 쓰임에 대한 찾아가는 이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려면은 많은 것들을 내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뭔지 종업부터 일을 해봐야 해. 그래야 그 마음을 읽어내거든.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경비 쓰는 사람인데 너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니까 그 회장이 보니까 저 사람은 3년간 지켜봐도 같이 청소하고 경비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식을 그 사람이 다 주고 죽었어, 회장이. 그래서 그게 50 몇 개 주가 되는 미국의 이 도서관을 다 줘줬잖아요. 다 줬잖아. 그게 유명한 뭐예요, 그게? 네? 누구? 카네기 홀 좀 유명하잖아. 카네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그 사람이 그걸 바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한 거야. 누군가 보고 있다. 바로 붙다 보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마음을 확 열고 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과 작용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주었을 때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본인이 일단 좋아하고 주의하고 끌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계속 섭취하고 또 그걸 고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계속 비워두는 마음을 가는 거지. 그냥 명상 심리나 이런 이쪽에서 너무 노력하는 것보다는, 노력한다는 의미보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거든. 그냥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절로 힘이 든지 안 든지도 모르면서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걸 나중에 어느 단계 가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능력에 대한 부분은 한계하는 부분으로 말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명상적 입장에 설명해 드렸는데 만족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